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부 든프리아입니다. 네, 그냥 살다가 좀 답답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뭔가 제 유튜브 채널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인생을 담는 일기장과 같아서 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예 언급 없이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거는 그 미접종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미접종자잖아요. 이제는 1차도 안 맞은 사람을 이제 비접종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너무 힘드네요. 우울하기도 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백신에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은 조금 다른가 봐요. 제가 전에 비접종자인 거를 밝혔었는데 댓글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튜버는 구독을 할 수 없다. 이런 댓글과 함께 좋아요가 엄청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신이랑 방역에 대해 논하려면은 솔직히 같은 나라에 살고 그 나라 국민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같이 처해 있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례로 한국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마스크를 다 꼈고 이제 그게 당연했고 안 끼면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였으면은 이제 외국은 마스크 끼는 게 병자라는 이런 인식이 강해서 한동안 거리 유지만 했었잖아요. 이거도 온라인에서 아주 국가끼리 싸우더만. 그래서 이처럼 백신, 방역, 코로나 사태에 대한 관점도 국가별로 다 다르고 제 입장이 한국인들 입장을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의 맨날 첫날 바뀌는 방역 정책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지쳤고 한국인의 우수한 질서의식과 또 이제 깊은 역사로 만들어진 역경 극복 DNA를 이 영상 하나로 외국인분들께 이해시킬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은 외국어 자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초로. 그냥 같은 제재랑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끼리 도란도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일단 저는 진짜 다른 유흥이나 문화시설 다 안 가고 헬스장만 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정부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제재 들어간 게 바로 헬스장이었죠. 2019년 12월에서 2월까지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제 갈피를 잃은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온 건강한 습관과 건강한 몸매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죠. 그냥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한국인의 그 역경 극복 DNA를 발동해가지고 다 같이 긍정적으로 버텼죠. 그런데 그 후에도 이상하게 실내 체육시설에만 유독 제재가 가혹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은 되고 마스크 끼고 혼자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은 안 되고 방역 패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식당은 마스크 벗고 혼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은 마스크를 끼고 혼자 운동을 해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입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역 패스가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PCR 검사만 거의 17번 그리고 이번 달에 신속 항원 검사만 7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따지면 거의 한 30번 받았다고 할 수 있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뭐 코를 쑤시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바로 모든 동선과 시간 스케줄을 PCR 검사를 고려해서 다 짜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뭐를 위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제 유효기간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면서 일주일에 2번만 받아도 될 거를 3번씩이나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임시선별소까지 뛰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래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뭐 유산소 하는 거다 하면서 그냥 뛰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면서 대기줄도 길어지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15분 기다리는 과정도 추가됐고 그냥 갑자기 저번 주부터 다시 한파가 오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그 상황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비접종자는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백신 패스가 처음 도입된다고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와, 그 짓을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는 지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검사소 앞에 검사를 받으려고 뛰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에 적응해버리고 변해버린 내 자신이 되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생각한 내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노예들한테 목줄을 씌우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노예들이 그 목줄을 씌우려는 행위 자체에 크게 반항을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거에 적응을 하고 결국에는 내 목줄이 네 목줄보다 더 예쁘다, 더 멋있다. 서로 그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다고요. 그 일화가 떠오르면서 되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검사를 한 번 받으면 기본 2시간을 날려먹는 거거든요.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집 근처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비용이 5,000원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치면은 한 달을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75,000원이라는 기본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나는 헬스장 가려고 음성 확인서 발급받는 건데 헬스장이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75,000원씩이나 내야 되는 거지? 아니 비접종자들이 백신이 효과도 좋고 검증도 다 됐는데 괜히 그냥 안 맞겠다고 땡깡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과학기술 다 믿고 아나키 그딴 거 지지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비접종자들도.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코로나 터지고 난 후부터 그냥 2년 내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네요. 예전에는 분명히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 남한테 전이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이 이제 남한테 전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 중증으로 가는 거 막아주나요? 난 모르겠던데? 교수님들끼리 토론하는 것도 봤고 뉴스 기사 다 봤는데 그런가요? 방역 패스도 비접종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접종자 퍼센테이지가 한 자릿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소수의 편에 흔쾌히 서주시네요? 저는 그 수술보다 시술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물에 발포 비타민을 타면은 이제 비타민만 다시 추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와 섞이는 건 빼낼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이 무언가를 주입해 놓는 그런 장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긴급 승인이어서 뭐 검증도 안 됐지, 부작용자도 속출하고 있지, 접종자들도 더 이상 안 맞겠다고 하지. 그리고 저는 주위에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장기간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맞아도 2차까지 맞아야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2주 간격으로 방역정책 계속 바뀌고 있죠. 그때마다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받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감기로 취급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그럼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맨날 바뀌고 엎어지고 됐다가 안 됐다가 풀었다가 쬐었다가 9시 했다가 10시 했다가 3명, 4명, 6명, 8명 했다가 다시 4명이었다가 백화점 마트 적용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청소년 방역 패스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하죠, 다음 달부터. 이게 사람이 안정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살아도 사람을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막 오지게 받는데 저는 또 외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모임도 금지, 행사도 금지, 다 금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운동이라도 하면서 풀고 싶어.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게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여나 뭔가 일상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PCR 검사를 못 받으면은 헬스장을 못 가고 그럼 또 규칙성이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규칙성 유지하기 너무 힘드니까 성취감도 없고 만사 짜증만 나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코로나를 걸렸다가 완치를 하면은 코로나 완치 증명서? 확인서를 주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180일이래요. 완치된 내 몸에 대한 유효기간이 180일인 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안 맞고 안 걸린 내가 한 번 걸리고 다 나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완치 판정서가 난 너무 갖고 싶어. 그냥 지금 대다수의 접종자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나 힘든데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아픈지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걸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완치 확인서가 방역 패스랑 똑같은 작용을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0년 뒤에 이 코로나 사태랑 방역 패스 백신이 훗날 교과서에 어떻게 기재될지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진짜 억울한 게요. 제가 지금 검사를 한 30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 한 번도 신원 확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대리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방역 QR도 구매해서 쓰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정직하게 법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병신 되는 기분? 그리고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문자에서 또 종이 확인서로 바뀌었을까요? 음성 확인서 진짜 그냥 허접한 종이 한 장이거든요. 공란에다가 날짜랑 이름만 적어서 줘요. 아예 전에 직원분께서 전에 실수로 저한테 그냥 공란이 공백인 그냥 음성 확인서까지 그냥 저한테 2장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은 이 위조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내일 최고 기온이 0도인데 내일 또 떨면서 아침에 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올 생각하니까 우울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올라간다면 일요일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 하루도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밝고 희망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